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동쌤의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빨간키 해설. 이번 시간에는 안경광학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광학은 1교시에 출제되고요. 51번부터 68번에 해당하는 총 18문제가 출제되면서 안경광학, 기하광학, 물리광학 중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안경광학이라는 거는 결국 해부학 그리고 굴절 검사라는 파트들이 다 포함된 것들이라서 문항수는 많다고 하지만 다른 과목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접목시켜 버리면 생각보다 양이 안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4파트 정도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 초반은 암기와 이해형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초반에 보면 안광학계 그리고 뭐 주요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암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주요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동공 중심선 이런 애들은 다 어쨌든 외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걸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모형한 문제까지, 모형한 파트까지는 다 암기로 또는 이해만 조금 해주면 훨씬 잘 풀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굴절 이상 파트가 나와요. 비정시와 난시 파트가 나오면서 완전 기본 개념에 치우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완전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원점의 위치를 주고 교정 굴절력이 얼마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대놓고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기가 아닌 기본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점수를 잘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이쪽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조절 그리고 배율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서 조금 응용형 문제들이 나와요. 여기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율로서 조금 생각에다가 응용을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문제 후반부 뭐 65번부터 뒤쪽에 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조금 공부하는데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 후반으로 나눠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거니까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런 파트 이 정도의 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얘기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해서 본인들이 초중 후반 중에 어디에 집중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나의 약점은 어느 부분인지를 확실하게 캐치를 해서 약점을 조금 더 보완하고 강점은 확실하게 하면서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은 내려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만점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여기서 내가 점수를 어디서 최대 점수를 받아보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형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명시역, 유용조절력, 프리즘업과 행렬 이런 쪽이 순수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로 나오게 될 겁니다. 나머지들은 계산을 안 해도 마치 계산형처럼 보이지만 계산을 안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되는 문제들이 꽤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 요소들은 다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주고요. 그 다음에 행렬 같은 경우는 한동안 안 나온다라고 했었다가 다시 기출 범위에 출제 범위에 얘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행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우리가 봐야 될 행렬 정도만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만 풀이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혹시나 나는 행렬을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행렬은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 한 문제를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확실히 모르는 걸 가지고 너무 시간을 쓰면서 다른 공부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 아예 현재까지도 손을 안 댔었다면 내려놓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걸 잘하고 어디를 못하고 어느 파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어떤 쪽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를 조금 정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최종 모의고사 빨간키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이제 안광학계의 구조죠. 안광학계란 말은 눈을 하나의 광학기 렌즈 형태의 광학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커다란 두 개의 렌즈가 들어가죠. 수정체랑 각막이라고 하는 커다란 큰 굴절력을 가진 렌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끔 방수와 유리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마 이거 두 개에서 90% 정도의 문항수는 나올 거고요. 가끔 이제 변두리로 방수와 유리체, 이제 뭐 각막 수정체를 너무 많이 냈다라고 생각이 들면 방수 유리체 쪽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특히나 유리체는 거의 나올 가능성은 별로 생각보다 떨어지고요. 가끔 나온다면 방수인데 방수는 이 전방 깊이 얘기 빼고는 나올 만한 얘기는 크게 없다라는 거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각막과 수정체 문제로 전체적인 문항수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해부학도 그렇지만 광학이라는 것도 어쨌든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들을 생각보다 잘 내요. 근데 이 수치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크다 작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국시에서 전면 전면의 곡률 반경이 플러스 7.7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7.7로 바꿔서 낼 수는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서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를 플러스 7.7을 보기 1번으로 주고 보기 2번을 플러스 뭐 7.8 이렇게 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보기 2번을 준다면 플러스 6.8은 주겠죠. 왜냐? 얘는 전면이고 얘는 후면이기 때문에 전후면을 동시에 줘서 그 중에 전면을 찾게 하는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수치를 약간을 조정을 해서 다 문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티가 나게 줄 거고요. 차라리 마이너스로 바꾸는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 보셔야 돼요. 각막은 오목 메니스커스 형상이에요. 전면보다 후면이 커브가 심하면서 중심이 얇고 주변이 두꺼운 주변이 훨씬 더 두꺼운 오목 렌즈 그 중에서 둘 다 플러스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같은 부호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메니스커스 형상인데 얘는 신기하게도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목렌즈인데 형태는 오목렌즈인데 굴절력은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메인스커스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래서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각막의 n값과 방수의 n값이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래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차이가 아니라서. 얘 차이보다 각막과 공기의 굴절률 차이가 큰 차이가 나죠. 큰 차이 값이 돼서 이거 두 개의 관계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 때문에 계산해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굴절 렌즈의 형태를 가졌지만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문제로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기출문제 보면 전면 곡률 반경, 굴절력, 두께, 그 다음에 여기 직경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제가 기출 풀이집에 다 설명을 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문제들만 조금 체크를 하신다면 충분히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수. 방수는 전방 깊이라는 부분에서 안광학계에서는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전방 깊이는 각막 후면부터 수정체 전면까지의 길이고요. 약 3mm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체 전면이니까 얘는 근시가 깊고 원시가 얕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유는 원시는 조절을 많이 하죠. 평상시에도 멀리 볼 때도 조절해야 되니까 조절하면 수정체 전면이 볼록해지면서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서 조절을 하면 할수록 수정체 전면 곡률이 커지면서 전방 깊이는 얕아지게 된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중에 전방 깊이가 3mm라는 거 알면 나중에 주점 위치 찾을 때 주점 위치가 보통 뭐 플러스 1.406에서 뭐 1.6 얼마 466인가 466에서 1.6 얼마 이렇게 나와요. 물축이랑 상축으로 해서 이 수치를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전방 위치를 전방 깊이를 알고 있으면 전방 깊이의 절반 위치 이렇게 외우시면 전방 깊이가 3mm란 걸 외워놓으면 그거의 절반이니까 약 1.5 근절이 되는 근처값으로 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정체는 양볼록 렌즈 형상이고요. 전면이 조금 더 평평하죠. 보면은 양볼록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고 전면이 평평하고 뒷면이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얘가 조절하면 전면이 더 볼록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굴절력은 조절했을 때 최대 동적이니까 조절했을 때와 조절 안 했을 때 굴절력 차이가 이만큼이고 수정체의 조절력은 약 14디옵터 정도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 그다음에 굴절률. 굴절률은 핵층이 더 강하죠. 왜? 딱딱한 게 굴절률이 더 강해요. 우리가 안경 렌즈도 중굴절, 고굴절하고 고굴절이 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대신 굴절률도 높다라고 하는 게 밀도가 높고 딱딱해질수록 굴절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광학계에서 안광학계에서 가장 굴절률이 높은 지역이 수정체 핵입니다. 안광학계 중에서 그래서 각막의 굴절률 얘들 이런 것들을 수치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누가 크다 작다는 외우셔야죠.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수와 유리체는 1.336, 1.335인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둘 다 물이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1.33까지만 기억하시고 각막과 수정체 그리고 수정체는 피질, 껍데기 부분과 중간에 핵 있는 부분 두 가지에서 누가 더 굴절률이 높고 낮은지 이것에 대한 비교. 그래서 이것들 상호 비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리체, 빛이 망막까지 가는데 마지막 투명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형태를 유지한다 빼고는 안광학계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게 별로 없다. 해부학 쪽에서는 질환 쪽에서는 하는 역할들이 꽤 있지만 안광학계 빛이 들어가는 광학계 부분에서는 유리체의 역할은 크게 없다라는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요점이고요. 주점, 절점, 초점, 회전점인데 뭐가 빠졌죠? 정점 빠졌어요. 정점은 이제 렌즈만 따졌을 때는 들어가지만 눈의 정점은 후방부 정점을 찾기가 힘들죠. 망막 뒤에 있는 후국부라고 하는 그쪽이 되기 때문에 안광학계에서는 정점의 위치는 각막 전면에 있는 각막 정점을 빼면 상측 정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빼고요. 그래서 정점을 빼버리고 네 가지 주점, 절점, 초점, 회전점 네 가지만
안광학계에서는 주요점으로 두고요. 자, 주점은 실제 빛이 굴절되는 지점이고 행배율 1이다. 거리 표기의 기준점이 된다. 전방 깊이의 절반 위치에 있다. 뭐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래서 주점하면 기호가 H고 실제 빛이 꺾이는 굴절되는 지점이고 거리 표기의 기준점이다라는 거, 위치는 전방 깊이의 절반 위치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음, 좀 반복적으로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그냥 눈을 그려가지고요. 눈을 해부 공부하듯이 하나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선 하나 그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그린 다음에요. 수정체 그리고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여기에 H, 여기에 N, 여기에 회선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저, 이렇게 점을 찍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어느 구조 근처에 얘들이 있더라라는 것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수치적으로 막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 형태로 보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빛의 굴절은 주점에서만 일어나고요. 절점에서는 빛의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절점은 각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배율이 1인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 그리고 정적 시야의 크기를 재는 기준점. 우리가 시각과 시야는 다 각도로 재잖아요. 그래서 각도로 표기하니까 각도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되더라. 그리고 얘는 위치가 어디 있냐 그러면 수정체의 후국부에 있어요. 제가 여기 N을 수정체 뒤쪽에 찍은 이유가 수정체 후국부에 있는데, 그러면 몇 밀인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전방 깊이가 몇 밀이었냐면 전방 깊이가 3mm였고요. 수정체의 두께라는 부분, 두께가 4mm잖아요. 두 개 더하면 7mm라서 수정체 후국부에 있는 절점은 수정체 후극부에 존재합니다. 굳이 따져서 수정체를 벗어나 있냐라고 따지면 수정체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거의 끝부분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전방 깊이라는 게 각막 후면부터잖아요. 후면부터다 보니까 각막의 두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막 두께까지 하면 수정체 후극부까지가 한 7.5mm 가까이 됩니다. 5 가까운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 얘가 7.3mm, 7.0mm라서 수정체를 완벽하게 벗어나서 있다라고 굳이 그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모의고사 이런 데서 그렇게 나오려면 나오는 경우들은 굳이 수정체를 벗어나지 않고 수정체의 뒷면 후극부 근처에 존재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 망막상의 크기, 그리고 비정시 종류를 구분할 때 적용됩니다. 망막상의 크기는 보통 물측 초점, 비정시 종류는 상측 초점으로 보통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개념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뭐 다른 과목에서도 보는 것들이라서 어렵진 않게 체크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회전점 또는 회선점이라고 하는데, 안구 회전의 중심점이죠. 그러니까 안구가 전체가 24mm잖아요. 24mm인데 얘들이 회전하는데, 안구가 움직이는데 기준이니까 이론상으로는 12에 있으면 딱 맞죠. 근데 생각해보면 앞쪽에 각막, 수정체 이런 애들이 있어서 앞쪽이 조금 무게 나가는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더 뒤쪽으로 당겨서 대략 안구 중심인데 약간 좀 더 뒤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13mm라서 중심 이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부호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왜 플러스 부호냐면 우리 이 광학계에서 안광학계의 수치를 잴 때 기준점은 각막 정점을 기준점으로 두고요. 여기서부터 뒤쪽이면 플러스, 앞쪽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눈 안에 있는 녀석들은 다 각막보다 뒤쪽이잖아요.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다 플러스 수치를 붙인다는 거. 이거 마이너스가 되면 틀립니다. 눈앞에 있다 소리가 돼서. 그래서 사소하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무시하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이없는 데서 내가 틀린지도 모르고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해서점은 동공간 거리, 여러분들이 기준 PD 측정하는 데 기준점이 되고요. 그리고 양안시, 중요한 거 동적 시야, 움직이면서 측정할 수 있는 동적 시야의 기준점이 되더라. 지표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적 시야의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절점과 구분을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주요점들의 특징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요 선과 축인데요. 주요 선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암기 문제인데 광축은 안축의 다른 말을 광학계니까 광축이라고 하고 해부학에서는 안축이라고 하는 거니까 전극과 후극을 연결한 직선 안축이죠. 안축끼리 할 때 그 안축. 그 다음에 동공중심선. 입사동점과 각막정점의 공률중심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광축의 임상적 대용선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 요건을 가지는 녀석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 시축은 주시점과 중심화를 있고 절점을 지나가요. 시선은 각도와 관련이 있어서. 그 다음에 주시선은 해선점을 주시하려면 우리가 안구가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주시선은 해선점을 지나가야 되고 안구 운동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조준선, 시선과 주시선의 임상적 대형선이고요. 주식점과 입사동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외우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뭐 외우시고 아니면 책에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림 형태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문제들은 자주 나오는데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파 각의 종류 이것까지도 외워야겠죠. 알파, 감마, 카파, 람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카파라는 거는 동공중심선과 조준선이 절점에서 이루는 각도죠. 임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 두 개 선이 절점에서 이루는 각을 카파각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카파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입사동점에서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람다각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거를 카파각의 대용으로 측정합니다. 왜? 절점을 우리가 수정체 후급부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입사동점은 알 수 있죠. 왜? 각막을 통해서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홍채라는 녀석이 입사동이니까 거기까지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우리가 측정한 거를 우리가 람다각이라고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값을 우리는 여기까지 측정된 걸로 우리 그냥 카파각으로 대용합시다. 어차피 눈이 그렇게 뭐 굴절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각막을 이미 지났고 수정체를 가는 부분이니까 굴절이 많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매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직진한다고 생각하고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상적 대용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카파각을 측정하는 거는 각막 전면의 반사상인 프르키네상을 이용한 안위를 측정하는 거고요. 안위의 종류와 그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4시죠. 그리고 표준 위치는 동공중심선에서 코방의 약간 위에 표준 위치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막 반사점. 그래서 이거 시간 외우는 거 오른쪽 4시 왼쪽 8시 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동공중심선에서 그러니까 눈이 가운데를 볼 때
어떻게 보이냐, 시계가 어느 방향으로 보이겠느냐 이거니까 동공중심선의 위치를 묻는 거니까 아까 동공중심선에서 약간 호방이 약간 위였기 때문에 이를 그 위쪽을 가운데로 당기게 되면 얘들이 4시, 8시를 가리킨다. 이거 뭐 설명이야 해부학 그 광학 파트에 나와 있을 거고 그냥 오른쪽 4시, 왼쪽 8시를 좀 외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뭐 카파가 문제 보면 이런 플러스 뭐 4분의 1mm, 뭐 3도, 6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정상 범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적어놓은 수치들이에요. 지금 카파각이 정상적인 범위로 측정이 되는데 이런 뜻이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가성사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성사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플러스 카파각이 크면 왜 사시로 보인다? 플러스 카파각이 크다란 말은 코 쪽으로 갔다 소리예요. 각막 반사점이 코 쪽에 있기 때문에 눈이 바깥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거고 마이너스 카파각이 크다는 말은 각막 반사점이 귀 쪽에 찍힌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시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니까 보이게 된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막 가정자리 15, 그다음에 동공 가정자리 15, 그 사이 30, 각막 가정자리 45도 4시각 정도 돼요. 45도 4시각이면 프리즘량으로 한 90프리즘에서 100프리즘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각도랑 프리즘이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각도, 4시각을 가진다. 우리가 보통 4시 측정할 땐 각도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4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감이 좀 잡힐 거니까 문제로 접근하시기를. 그 다음에 모형안이고요. 모형안은 정식, 약식, 생략안을 세 개를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이런 앞에 적어놓은 내용들이야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굴절률은 이 조직들의 굴절률은 전부 다 한계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실제 눈은 각막, 수정체, 방수, 굴절률이 다 다르죠. 하지만 임의적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굴절률을 다 다르게 만들기가 세팅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굴절률은 다 한계로 세팅을 한 거고요. 대신 굴절면 빛이 굴절되는 부분이 몇 개냐가 6개, 3개, 1개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정식은 완전 디테일 버전은 6개. 이거를 조금 약식으로 바꿔보자. 1개, 3개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그냥 누구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본템으로 라고 한 개의 굴절률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생략안이에요. 이 생략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검영법 연습할 때 있는 그 모형안 있죠. 그게 보통 생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개 면의 위치들 대부분 각막 아니면 수정체인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그리고 생략안이 문제로 가끔 나오는데 생략안은 주점들을 하나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상측 주점과 물측 주점이 떨어져 있지 않다. 하나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얘는 각막 정점과 위치가 같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점도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위치는 공률 중심점에 이 각막의 공률 중심점 위치에다가 있는 것으로 세팅을 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략안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 나머지 정식 약식과는 비교하는 형태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리개고요. 구경조리개, 시야조리개 이렇게 나오는데 구경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빛의 광선의 양을 제한하는 건데 빛의 양을 제한하는 조리개라서 우리 눈에서는 홍채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하학에서 배웠던 렌즈 사이에 조리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래서
입사동은 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조리개를 보면서 이거의 상이 되는 거야. 각막이라는 렌즈에 의해서 보인 구경조리개의 이게 이제 구경조리개죠. 구경조리개의 허상을 우리는 입사동이라고 하고요. 각막이 플러스 굴절력이 세다 보니까 훨씬 크게 만들어주고, 출사동은 반대로 빛이 나오면서 수정체를 통해서 본 구경조리개를 봤을 때의 허상이고요. 허상이 되고, 위치는 얘도 다 블록 렌즈니까 확대돼 보이겠죠. 확대돼 보이다 보니까 약간 떠 보이는 형태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크기 비교, 위치 비교. 크기는 입사동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출사동, 그 다음 홍채. 얘가 그냥 기준이, 얘는 원래 현실 물체고, 입사동과 출사동은 돋보기를 통해서 확대해서 본 거니까 얘들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입사동이 더 크고 출사동이 더 작아. 이런 식으로 뭐 따져서 외우는 것보다는 각막과 수정체의 굴절력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각막은 43디옵터고 수정체는 19디옵터입니다. 조절을 안 했을 때. 그러면 고작 43디옵터로 확대시키는 게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입사동이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위치는 달라요. 각막, 입사동, 홍채, 출사동, 수정체 이런 식으로 위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준에 홍채를 두고 각막 쪽으로 떠 보이고 수정체 쪽으로 떠 보여야 되니까 위치는 크기와 배열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감만 잡으면 쉬운데 해볼만 할 텐데 이걸 무조건 외워버리려고 하면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시야조리개는 망막에 상을 맺는 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리개고요. 우리 눈에서는 망막 그리고 눈꺼풀이 대표적이고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하면 안경테 림 사이즈도 그게 들어가죠. 왜? 그만큼만 보이니까. 그다음에 홍채 뭐 이런 것들은 외울 수 있죠. 어두울 때 커지고 밝을 때 작아지고 근시가 크다, 원시가 작다. 왜? 조절을 원시가 많이 하면 조절을 할 때 동공 축동도 일어나니까 원시가 조절을 하니까 동공이 작다. 이렇게는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라서 그런데 밤이 된다 또는 낮에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동공이 커지죠. 어두워지니까. 그게 되면 수차량이 늘어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피사체 심도랑 이어서 생각하면 되는데 동공이 작아지면 시력이 좋아지는 이유는 수차가 줄어서, 동공이 커지면 또는 야간에 동공이 커져서 시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차가 늘어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수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흐린 점이 발생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네, 이제 이어서 나온 게 피사체 심도고요. 동일한 선명도를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정도를 우리가 해상력이라고 하고, 그것을 초점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상면의 전후 범위, 그러니까 초점이 인식될 수 있는 범위를 초점 심도, 물체의 허용 범위를 피사체 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식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눈에 익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피사체 심도 결정 요소 얘가 중요하죠. 허용 최대 착란원의 직경에 비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지, 공식에서 분자에 있는지 분모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얘들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광학기의 눈의 굴절력에 비례합니다. 비례라는 말은 이제 분자에 있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물체 버넌스 크기의 반비례예요. 얘는 분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체는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으면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많이 빼면 손해죠. 그래서 작게 빼는 게 좋기 때문에 오히려 반비례한다라는 거고, 대신 거리에는 비례하죠. 거리에는 비례.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볼 때 오차가 조금 더 넓어도 되는 거지, 가까이 볼 때는 오차가 생각보다 많이 디테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m에서 시력 검사를 한다라고 할 때, 5m에서 시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표를 세팅한다고 했을 때 5m 기준이랑 5m 뭐 5cm 값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뭐 4m 95cm도 별 차이가 안 날 수 있어. 이렇게까지는 동일한 시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근거리에서 시력 검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40cm에서 근거리 시력표를 해야 되는데 45와 35를 두게 되면 이거는 시력 차이가 확실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사체심도 동일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는 멀리 볼 때가 넓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다음에 동공직경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동공직경은 작아야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사체심도 초점심도가 깊어진다라는 거는 얘가 깊다라는 말은 시력 향상이 되죠. 시력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더 잘 볼 수 잘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라서, 눈을 찌푸리면, 피노를 쓰면 잘 보인다라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동공직경은 작아져야 좋다라는 거, 알 수 있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시화 현상이고요. 근시화가 되는 건데, 근시화가 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조절돼요. 그 다음에, 구면수차 나타나고. 이거 두 개 빼고는 근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구면수차가 있을 때, 야간 근시일 때 구면수차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기계근시, 공간근시, 맨델바움, 조절 안정이 이 네 가지는 다 뭐가 되죠? 흐림을 느낍니다. 흐림을 인식하니까 조절해야 되네. 조절 발생하고요. 조절 발생하니까 눈의 굴절력이 증가하죠. 증가되니까 근시가 되는 거야.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종류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구면수차와 조절이 개입되면 근시화 현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조절이 개입되는 경우는 흐릴 때, 잘 보이지 않을 때 조절을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거는 구면수차도 꽤 나왔고요. 야간 근시, 그다음에 맨델바움, 공간 근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었으니까 종류는 하나씩 돌아가면서 내기가 좋죠.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꼭 전체적으로 다 봐두시기를. 자, 다음에 색수차와 정록 검사인데요. 색수차 이거는 뭐 광학에서 많이들 보던 것들이니까 뭐 달라지는 건 전혀 없고요. 파장에 따른 빛의 속도차로 인해서 색깔이 퍼지는 걸 말하는 거고, 퍼지는 걸 수치화시켜 놓은 거고요. 빨간색이 제일 뒤로 가고, 초록색이 그 앞에, 보라가 제일 가까이 떨어지고, 우리 눈의 종색 수차, 종색이란 말은 같은 방향으로 나열된, 이렇게 수평으로 나열된 건데, 약 1.04디옵터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은 약간의 색소차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불편함 없이 커버할 수 있다 소리입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눈은 정록 검사를 가지고 시력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종색 수차를 이용해서 비정시에 교정 굴절력을 정교하게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색깔 바탕에 검은 원을 주시하는 겁니다. 검은색 원 또는 숫자를 주시하면서 선명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배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배경색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배경에 있는 배경은 그냥 선택지고요.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기 위한 선택지일 뿐이고 안쪽에 있는 검은색 시표의 선명도를 비교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적색 바탕의 시표가 더 선명하다는 말은 적색은 기본적으로 초점이 다 원래 길어서 뒤로 가야 되는데 얘가 잘 보인단 말은 초점이 뒤로 못 갔다 소리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금 교정 상태가 초점이 망막 앞쪽에 있어요. 망막 앞에 있는 근시성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굴절력을 처방해 주죠. 마이너스 처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디옵터 처방하는 거고. 자, 녹색이 선명하다 그러면 녹색이 선명할 때는 전부 원시성 상태, 즉 초점이 망막 뒤로 갔습니다. 망막 뒤쪽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는 교정할 때 어떻게 플러스 디옵터 처방하면 되죠. 그래서 S 플러스 025 값을 처방해 주게 된다. 그래서 원시 상태니까 원시는 저교정, 근시는 과교정인 상태. 이렇게 묶어내는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초점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라는 개념만 망막 근처에 있는 게 잘 보일 거니까 전체적인 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빨리 그려보시면 여기에 적 녹이 일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간격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깨졌다는 뜻이잖아요. 적색이 선명하다 그러면 녹이 되었으니까 얘가 전부 앞으로 온 거고 녹색이 선명하단 말은 적이 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뒤로 밀었던 소리죠. 이러니까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는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좋고요. 안 되면 한글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정답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맞추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무조건 암기만 하다가 실수해서 틀리는 것보다는 이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체르닌 다원곡선이고요. 비점 숫자와 체르닌 다원곡선. 비점 숫자에 대한 얘기는 뭐 따로 크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난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눈에서는 난시량과 동일하고요. 여기 있죠. 스톱의 간격을 비점 격차라고 하고 난시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초선과 우초선 사이의 간격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에 있는 최소 착란원이 난시안일 때 망막에 올라가면 가장 선명해 보일 수 있다. 최소 착란원을 망막에 올리기 위한 값이 등가구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처방하면 등가구면 굴절력을 처방했을 때 시력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난시안일 때는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전초선과 후초선 이것들의 방향 누가 만들어주고 누구와 방향이 같는지 동일한지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통해서 한번 파악해 두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점 수차량을 구하는 거 광학 중심점을 지나간 사광선 속에서의 비점 수차량. 그래서 얘는 뭐 30도 각도로 입사했다, 뭐 45도로 입사했다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빛에 대한 것들이고요. 공식은 여기 있죠. D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값으로 구해서 C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점 수차량만 구하라 그러면 마틴식이라고 하는 이 C 값을 구하는 것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SC 처방전을 모두 다 정하라 그러면 여기 굴절률까지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조금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게 좀 방식이 다르지만 보통은 비점 수차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디옵터 렌즈에 30도의 각도로 입사한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사인 30도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50 디옵터라고 하는 값에 C값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구면 렌즈를 썼는데
구면 렌즈를 썼는데 안경테가 틀어지거나 하게 되면 난시값을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돼서 중요하게 봐두셔야 되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 체크하시고 문제나 모의고사나 국시에 나와 있는 것들 한 번씩 참고 겸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체르닝 타운식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여기 있는 내용들 빨갛게 있을 테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가로축은 X축이라고 하는 가로축은 안경 렌즈의 전체 굴절력이고요. Y축이라고 하는 세로축은 전면의 굴절력을 뜻한다. D1 프라임을 뜻하고요. 얘는 D 프라임을 뜻한다라는 거. 그리고 곡률이삭은 오스트발트 쪽 아래쪽에 있는 오스트발트를 기준으로 안경 렌즈는 제작된다. 위에 있는 곡률이 큰 울러선 부분을 안경 렌즈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비점수차 그래프를 그래프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적혀 있는 이 요소들이 되는데 이것들은 한번 정리해 두셔서 눈에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출문제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나왔으니까 기출문제도 그냥 모아서 한꺼번에 보면서 풀이도 보면서 정리해 보는 게 훨씬 공부하는 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비정시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자, 원점이라는 거는 상측 초점이 망막 중심에 결선되게 하는 외계의 물점의 위치. 그러니까 원점과 근점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는 무한대 있고요. 근시는 원점이 눈앞에 있고 원시는 눈 뒤에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원점 굴절도 원점 거리를 이거는 원점 거리죠. 거리의 역수를 취해서 디옵터로 전환한 원점 굴절도는 근시는 마이너스 부, 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 원시는 눈 뒤에 있으니까 플러스 부로 표기하게 된다. 하지만 굴절 이상도는 굴절력이 이상한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디옵터 근시안이다 이라면 얘를 굴절 이상도로 표시하면 플러스 2가 된다고요. 부호가 반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문제로 나왔을 때 뭘로 물어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시와 원시의 교정 원리 이거 있죠.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나온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비정시의 원점과 교정 렌즈의 상측 초점을 일치시키는 교정 방법이 우리가 안경을 씌울 때의 교정 원리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외우세요. 비정시의 원점과 교정 렌즈의 상측 초점을 일치시켜서 교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경을 씌우는 콘택트 렌즈를 씌우는 교정 원리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근시가 되기 위한 조건, 원시가 되기 위한 조건, 그다음에 원점, 초점의 위치들 헷갈리지 마세요. 원점은 물체고요. 초점은 상이에요. 그러면 물체는 눈앞에 있어야 되고 상은 망막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까먹지 마시고 근시는 앞에 다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 원시는 다 뒤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부로 가진다. 이거를 글로 다 외우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호가 가지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시의 종류인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시 자체의 종류를 나눌 거냐 아니면 원시 양을 가지고 분류를 할 거냐인데 원시를 분류할 때는 수위, 상대, 절대로 나누죠. 그래서
수위성은 뭐든지 내 힘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애. 절대는 무조건 다 못하는 애. 상대는 반은 되고 반은 못하는 애. 이런 식이니까 그냥 개념을 조금 정리하시면 수인을 언제나 뭐든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다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절대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상대는 반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원시 양을 세부적으로 쪼개본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처방전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적힌 수치에 어떤 값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분석해볼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전원시는 CR 값이라고 하죠. 조절 마비제를 사용해서 완전한 조절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의 순수한 원시량을 CR 값이라고 하고요. 전체량이라서 전원시라고 하고 자 거기서 현상 원시량이 내려오죠. 얘는 생리적 조절 근육의 긴장도가 가진 조절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값을 다 빼는 MR 값이 돼요. 우리가 실제 운무를 통해서 검사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상 원시를 검사하는 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전원시와 현상 원시의 차이는 생리적 조절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잠복 원시라고 하죠. 생리적 조절약이라고 하는 잠복 원시. 이거는 측정할 수는 없고요. 전원시와 현상 원시를 빼서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현상 원시에서 지금도 얘도 조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절을 더 빼서 절대 원시까지 도수를 낮춥니다. 도수를 낮추면서 플러스 디옵터를 낮추게 되면 조절을 풀어야 되죠. 조절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절을 풀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력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플러스 렌즈 굴절력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현성원 씨는 최대량이죠. 얘는 최대량이고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최소. 현성원 씨의 최대, 현성원 씨의 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위원 씨는 기계적 조절량이 되죠. 허용 원시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말로 가끔씩. 네, 대부분 수위원 씨 왼쪽에 있는 것들은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고 조절력에 해당합니다. 조절력에 해당하는 값들이고요. 오른쪽에 나가는 거는 실제 처방해야 되는 양이 된다. 그래서 이거 꼭 구분하는 것들 수치화 주고 어떤 검사로 했다 이런 것들 알려줄 거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골 문제였으니까 틀리지 않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정점 간 거리 변화에 따른 교정 굴절력 렌즈인데 VD 변화 공식을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공식을 적어 놓은 거고 개인적으로 모르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콘택트 렌즈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안경에서 콘택트 렌즈를 바꿀 때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안경에서 VD가 더 길어질 때, 더 짧아질 때 이거랑 비교해도 되는 거니까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VD가 길어졌다 짧아졌다를 이제 우리가 손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근시안이 이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근시안의 초점은 원래 앞에 있어. 근데 안경을 뒤로 밀어버리면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죠. 근시안이 안경을 쓴단 말은 안경을 착용했단 말은 뭐냐면 교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교정이 되었단 말은 우리는 정시화되었다는 소리니까 지금 망막에 초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안경을 앞으로 당기면 초점도 앞으로 올 거고요. 안경을 뒤로 밀면 초점도 뒤로 밀리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기면 근시가 될 거고 뒤로 밀면 원시가 되겠죠. 근시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를 추가하면 되고 원시가 되면 플러스를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시 안에서 안경에서 콘택트 렌즈로 바꿀 때 초점이 VD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VD 감소가 되죠. 감소가 되니까 원시화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디옵터를 추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안경 디옵터보다 콘택트 렌즈 디옵터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근시에서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니까 이거를 무조건 근시일 때는 짧으면 뭐 올리고 짧아지면 플러스를 더하고 내리고 길어지면 마이너스를 더하고 증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다면 너무 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초점이 망막 앞에 있다, 뒤에 있다라는 것만 빨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원시라면 플러스를 추가하고 근시라면 마이너스를 추가하고 그렇게 찾으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VD가 길어진단 말은 더해준 거죠. 뭔가가 추가시켜 준 거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추가시켜주면 오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디옵터로 빼준다 이렇게 마이너스 디옵터 추가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제로가 된다 이렇게 저는 하는 방법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VD가 짧아지면 빼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를 디옵터를 해서 이거 두 개를 제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VD가 짧아지면 플러스 디옵터를 추가하고 VD가 길어지면 마이너스 디옵터를 추가한다 이런 개념으로도 봐도 되고 아니면 가장 기본 핵심은 지금 정시 교정이 다 된 상태에서 VD가 길어졌다 짧아졌다에 따라서 원시화가 된 건지 근시화가 된 건지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에 따른 교정 변화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니까 감을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사선 시표 문제죠. 많이들 나오고 실수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방사선 시표 뭐 직난시, 도난시, 산난시의 범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경선과 초선 강주경선에 의해서 전초선이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강주경선과 후초선의 방향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누구랑 일치하는 건지 누가 누구를 만들어주는 건지는 만들어지게 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은 서로 조금 방향이 다르고 이게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얘는 지금 이 그림이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망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망막이 여기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전초선을 앞에 후초선 뒤니까 혼합난시 맞죠? 맞고요. 만약에 망막이 여기 있으면 최소 창난원이 딱 위치되면서 전초선, 후초선 관계 똑같으니까 주경선은 안 치고 망막이 여기 있으면요. 전초선, 후초선이 전부 망막 앞에 있죠. 그러면 근시성 복선이 되죠. 그래서 여기 망막 위치를 그려본다고 여기 글자 위치에다 망막 위치를 생각하면 초선의 위치를 가만히 놔두고 보다 보면 답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볼만할 거고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보셔도 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처방전 분류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영상으로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냥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방사선지표 문제 잘 풀어야 되죠. 탄환시가 나오면 제발 그리지 말고 그냥 답을 내는 방법으로 푸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나암만 딱 떨어두고요. 나머지 모든 조건은 위에입니다. 원시, 나암만. 원시가 음물을 하면 위로 가요. 어차피 음물을 하면 근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 나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전부 다 S-C식으로 바꿔서 축 나누기 30 하면 잘 보이는 시간이 나오고 반대로 시간 곱하기 30 하면 C-의 AX 축값이 된다라는 거. 근데 원시 나안은 빨리 S 플러스 C식으로 전환을 해서 AX 나누기 30 하시면 잘 보이는 시간이 나와요. 또는
시간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C 플러스에 대해 축 방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원시 나는 전초선이 왕망에 가까운 상태,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다 후초선이 왕망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반대로 뒤집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후초선은 강주경선 방향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강주경선이 몇 도일 때 이런 문제를 나와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시가 나한인데 약주경선이 어디 몇 도의 방향이야, 뭐 수직이야 이러면 수직선이 잘 보인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왜? 전초선이 약주경선과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감을 좀 잡아서 우리가 학기 과정 중에는 이해하는 거, 지금도 이해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개념을 잡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지만 도저히 여기서 개념이 안 잡힌다. 나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항상 문제가 나오면 틀리더라 라고 하면 이제는 남은 며칠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답을 맞추는 방법으로 선택을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합격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런 방법을 좀 써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자, 다음에 이제 명시역이에요. 조절력 명시역 부분인데, 명시역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뭘 주의하셔야 된다? 교정 또는 미교정된 부분이 남았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릴 때 마이너스를 추가하면 다 오른쪽으로 가고요. 플러스를 추가하면 아니죠, 반대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를 추가하면요. 마이너스를 추가하게 되면 다 왼쪽으로 가고요. 플러스를 추가하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으면 굴절력이 줄어드는 거고, 플러스를 넣으면 굴절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눈에 가까워져야 굴절력이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이렇게가 플러스, 이렇게가 마이너스 디옵터 추가합니다. 추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쓰다 보니까 플러스를 추가할 때 1로 가야 될 것 같고 마이너스 추가할 때 1로 가야 될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형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깊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명시역이라고 하게 되면 안 보이는 불명시역은 완전 교정 기준을 했을 때에 교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절력에서 가입도 범위까지입니다. 이 사이 범위가 불명시역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도가 더 클 때만 조절보다 가입도가 더 클 때 불명시역은 존재한다. 이런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절 효과고요. 공식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필요 조절량, 필요 조절량, 뭐 실제 요구 조절량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교정된 안경으로 교정된 근시는 마이너스 조절 효과를 가집니다. 여기 안경이에요. 콘택트 렌즈는 아니고. 그 다음에 교정된 원시는 플러스. 그러니까 안경을 쓴 근시는 조절을 덜 해도 되고 원시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콘택트 렌즈는 조절 효과가 0이죠. 왜? 이 공식에서 L이 VD인데 콘택트 렌즈의 VD는 0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0으로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는 정시와 동일한 조절력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눈앞 25cm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정시는
4디옵터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근시 안경을 쓰면 4디옵터보다 낮게 하면 되고, 원시 안경을 쓴 사람은 4디옵터보다 높게 해야 되고요. 콘택트를 쓴 사람은 4디옵터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절 레그 구하는 거는 자극량 빼기 반응량을 해주면 되고, 반응량에 따라서 조절 레그량이 정해지는 거고, 정상 기대값은 025에서 075 또는 050에서 075 상관없습니다. 이게 어떤 측정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025에서 075라는 책도 있고요. 그냥 레티만 생각해서 050에서 075라는 책도 있어서 두 개를 다 그냥 이 정도 보면 크게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작을 때는 얘가 작아진단 말은 얘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조절이 과다한 거고, 크면 조절을 적게 한 거니까 조절 부족,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연습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절 효율. 이거는 단한 양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단한일 때 실패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한은 조절 문제고요. 양안은 버전스 문제. 버전스라면 이항 운동이죠. 이거의 문제다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실패는 조절에 대한 반응을 안 하겠다니까 조절 부족이고요. 플러스 실패는 조절을 풀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의지죠. 그래서 과다로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시간이 벌써 꽤 지나가고 있고, 합성 강학 중심점. 자, 이거는 경우에서 5개 외우는 거죠. 5개를 두고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근시일 때 3가지, 원시일 때 하나, 정시일 때 하나, 이렇게 총 5가지로 해서 위치로 놓고 이건 암기하는 거니까 이 그림 하나 파악해 두시고, 처방전, 이거 문제로도 너무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거는 문제로 접근해서 외워버리시면 훨씬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다 한 번씩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디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서 5개. 얘는 환경 강화, 그다음에 조제 가공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봐두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과 그림 표시 다 해놨으니까 근시일 때가 조금 복잡하고요. 근시일 때는 이렇게 따르면 돼요. 큰 거 따라가 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원시는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사이가 좋아요. 사이 좋다. 근시는 빼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애드가 항상 플러스고 S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큰 녀석이 이기는 겁니다. 큰 쪽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큰 쪽으로 따라가는 거고, 원시는 둘 다 플러스니까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고, 정시는 S가 0이고 애드가 플러스 값 가지고 있죠. 그럼 누가 이겨요? 애드가 이기겠죠. 굴절로 강하게 이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드 쪽에 다 따라가는 겁니다. 정시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는 강한 쪽으로 따라가게 된다. 큰 쪽으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해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형 조절력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이거는 공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냥 그림으로 풀어도 되는데 주의할 거는 제발 가입도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근용 안경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정시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면 접근을 먼저 해버리면 정시는 가입도이자 근용환경 굴절력이 똑같아요. 왜? 원용이 0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익숙해져 있으면 가입도랑 근용환경 굴절력이 같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근시나 원시는 원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가입도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근용환경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문제 풀 때 우선 가입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입도를 가지고 근용 굴절력을 구할 때 원용 더하기 가입도 이렇게 제가 구하잖아요. 이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가입도를 먼저 구하고 그 가입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원용과 더해서 근용을 찾아내는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문제들은 또 영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문제 한번 찾아보시기를. 자, 다음. 이제 거의 끝부분이겠네요. 자, 여기 있는 배율은 선택입니다. 내가 점수가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점수가 여유가 없다 그러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배율 한 문제 많으면 진짜 많으면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려놓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 이 공식만 봐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 문제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 한글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배율 구하는 공식 물어보면 이 형태를 눈에 그냥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생긴 게 굴절력이랑 형상이랑 두 개 곱해서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기억했다가 답이 나오면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자기 배열, 굴절력 계속 증가 짧게 하는 건데 이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난이도가 있는 애이기 때문에 난이도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정정한 거리, 명굴절력, 중심두께, 굴절률이 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암기하시려면 밑에 거를 하는 게 맞고요. 나는 이 공식이 보기 싫어 못 보겠다, 어렵다라고 하면 밑에 것도 같이 못 본다는 겁니다. 아니면 생짜로 다 외워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이 앞의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정답을 맞추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좀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 배열에서는 외울 것만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대 배열이 1이 되기 위한 자, 그리고 이거까지 하고 갈게요. 상대 배열이 1이 되기 위한 조건은 축성 비정시와 굴절성 비정시를 구분해야 되는데 축성은 교정 안경을 표준 정시의 물측 초점에 올려야 되고요. 굴절성은 비정시의 주점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축성은 정시의 초점 위에, 굴절성은 비정시의 주점 위에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치읓, 지읒, 치읓으로 기억하거나 기읒 아니면 지읒, 지읒, 지읒으로 기억해도 돼요. 굴절성, 비정시, 이거 비정시가 되네요. 그러면 기읒, 비읒, 지읒으로 기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거나 저는 얘만 외웠거든요. 위에 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반대로 했으니까 얘만 체크하시면 나올 수 있고요. 답을 이 문제가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기출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문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안경 배열과 자기 배열 다 버린다 하더라도 여기 첫 줄에 있는 이거 개념은 정의는 좀 봐두시기를 뭐가 안경 배열이고 뭐가 자기 배열이고 뭐가 상대 배열이라고 하는지 기본 정의는 그래도 눈에 익혀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점수에 여유가 좀 있을 때 지금 모의고사 점수로 한 170점 이상, 180점 이상 꾸준하게 나오고 기출문제 풀었을 때 200점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것까지도 보시고요.
나는 지금 합격도 위험하다. 합격도 지금 간당간당하다. 이런 분들은 이 문제에 시간을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비추천입니다. 자, 시야 변화는 봐야 되죠.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니까. 안경 렌즈 굴절력 1디옵터 변화 때마다 시야는 2.5%씩 변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근시 안경은 시야 증가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시는 시야 감소. 자, 이거를 상이 확대된다. 이것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근시는 작게 보는 대신 넓게 보는 거고요. 원시는 크게 보는 대신 좁게 보죠. 여러분들 만약에 게임을 하신다 그러면 적용용 촉에 그 배율 조정하는 스코프 달리잖아요. 스코프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먼데 있는 거를 그 포인트만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만 확대돼서 보이지만 주변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는 확대돼서 보지만 시야는 줄어든다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근시는 작게 보이는 대신 넓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야가 확대된다, 증가된다라는 거고 1디옵터당 2.5%씩이니까 뭐 10디옵터면 2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증가 감소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디옵터 집어넣고 하시면 됩니다.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푸시고 나는 그냥 외우겠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학적 복시, 광학적 암점인데, 광학적 복시는 마이너스 안경을 착용했을 때고요. 안경, 도수가 높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높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가장자리가 상이 동시에 보이는 거. 우리가 이거를 파워링이라고 많이 놀리죠. 사이드에서 볼 때 복시, 여러 개의 잔상으로 남는 거. 그거를 우리가 광학적 복시 증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경 착용자가 느끼는 거는 그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파워링이 광학적 복시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학적 암점. 암점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플러스 렌즈 디옵터의 플러스의 안경을 착용했을 때 가장자리 끝부분이 플러스 렌즈가 얇잖아요. 그 부분이 단락이 생기면서 안 보이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잭인 더 박스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굴절력이 강한 플러스 렌즈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과학적 복시든 과학적 암점이든 다 콘택트 렌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뭐가 없어요? 렌즈에 두께가 없고 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의 이동이 렌즈 이동과 렌즈가 그러니까 시선이 렌즈의 중심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주변을 크게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께나 안경테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면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 흐름이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내가 놓친 부분,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더 정리하시고 해야 될 부분, 안 해도 될 부분, 그리고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은 문제로 접근해 보면서 내용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고시 준비하는데 복습TV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도움이 된다면 주변에 추천, 그리고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책도 후배들한테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졸업하시면서 나는 일하고 싶은데 나는 실습이 잘 안 돼서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안경사 임상 기초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카페, 뭐 단톡, 오픈톡방, 유튜브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1월 5일 날 개강 예정입니다. 위치는 동남보건대에서 실시할 거고요. 학교 시설을 빌려야 되고 저희가 그 이제 재료비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가격은 40시간 4주 과정으로 40시간에 12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가격은 뭐
절대 싸다, 비싸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기 좀 그럴 것 같고요. 음, 굴절 검사, 조제 가공, 콘택트 렌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경원 들어가서 초반에 한두 달 또는 2, 3개월까지 배워야 될 내용들을 기초를 실습을 반복을 해서 이론이 아닌 실습만 반복적으로 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신성의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수로 뽑진 않고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최대 소규모 인원수로 진행할 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는 혼자 또는 동기분들과 같이 와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경광학 빨간 키 정리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